찾을 것이야. 못 찾을 것이야. 어둠 속에서 잔뜩 겁에 들려있는 한 남자. 어떻게 여기까지? 부엉이 울음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는 조선의 왕 태종이었다. 조선의 제3대 왕 태종 이방원. 그는 아버지인 태조와 함께 조선을 세운 개국공신이자 조선의 기틀을 다진 창업군주였다. 또한 왕위 다툼 속에서 수많은 중신들을 죽이고 배다른 형제들까지 희생시킨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놓으며 왕위에 올랐다. 태종 6년 8월 5일 부엉이가 경복궁 누각과 침전위에서 울다. 태종 6년 8월 13일 부엉이가 경복궁 근정전에서 울다. 태종 6년 8월 14일 부엉이가 경복궁 침전에서 울다. 태종 11년 1월 26일 밤에 부엉이가 오니 제사를 지내도록 하다. 태종 15년 7월 12일 밤 4시경에 부엉이가 경복궁 용문호 지붕 위에서 울다. 그런데 그의 통치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유달리 부엉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평소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무섭지 않다고 말했던 태종. 그가 단 하나 지나치게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부엉이였기 때문이다. 내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감히 부엉이의 깃들여 나를 괴롭히려 하다니. 그가 부엉이를 무서워한 이유는 왕위 다툼에서 희생된 배다른 형제들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계모였던 신덕왕후가 사망한 뒤 그녀의 혼이 부엉이에 깃든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엉이들은 궁궐 여기저기에 있는 버드나무에 앉아 울거나 왕의 침실 문 앞에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 울곤 했는데, 동생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태종은 원한에 사로잡힌 계모의 혼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별궁을 더 지어야겠다. 일단 거처를 창덕궁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다. 아예 부엉이가 없는 개성으로 가야겠다. 태종은 부엉이가 없는 곳에서 살기 위해 수많은 별궁을 지었다. 한양에서 개성으로, 개성에서 다시 한양으로, 경복궁, 창덕궁 등으로 부엉이를 피해 수도 없이 거처를 옮겼으나 부엉이들은 용케도 임금이 숨은 곳을 찾아내어 그를 조롱하듯 부엉부엉 울었다. 결국 태종은 눈이 4개 달린 방상시 탈을 쓰고 궁궐을 수비하라. 궁궐 수비대에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탈을 씌우거나 밤이 되면 궐 전체에 등불을 밝혀라. 대전 안에 등을 달아 불을 환하게 밝히라고 지시했는데 모든 것이 부엉이를 쫓기 위함이었다. 평생 계모의 귀신이라 여겼던 부엉이에게서 도망다니다가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던 태종. 사실 그가 진심으로 도망치고자 했던 것은 수많은 이들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이 아니었을까. 태종이 부엉이를 무서워했다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에게 시달린
한 왕도 있었다. 그는 바로 중종 관정으로 왕이 오른 중종으로 1511년 5월 9일 실록에는 궁에 출연한 괴물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다. 이상한 일이다. 밤에 개같은 짐승이 문서전 뒤에서 나와 암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왕이 쫓도록 명하였으나 행방이 묘했다. 제군이 일시에 일어나서 봤는데 생기기는 삽살개 같고 크기는 망아지 같은 것이 나와 서명문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괴물은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궁에 등장했는데 이야기가 점점 커져 괴물의 형상이 보태지고 부풀려져 귀신 소동으로 확대되면서 중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래, 그들이 본 것이 귀신인가 괴물인가? 가장 처음 목격한 자의 말로는 형체는 없고 요란한 소리만 나는 것이 영락없는 귀신이었다 하옵니다. 뭐라? 요란한 소리만? 그리고 어느 궁녀의 말에 의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정도로 빠른 괴물이었다 하옵니다. 그리 큰 게 마르기까지 하단 말이냐? 예, 전하. 신하들의 목격담이 전부 달랐다. 결국 괴물의 정체는 미궁에 빠졌고 궁 안에 흉흉한 소문만 키워나갔다. 그 후 중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것을 피해 경복궁에서 창경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이후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은 계속해서 궁에 나타났고 한양 한복판에까지 등장해 사람들이 징을 치며 괴물을 쫓았다고 한다.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른 중종. 마음이 심약했던 중종은 고란에 불었던 피바람이 그친 이후에도 캄캄한 밤 바람소리에도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결국 그 당시의 귀신소동이나 괴물소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란 존재를 떠나 불안한 궁인들과 중종의 심리가 표현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한평생 꿈속의 귀신에게 시달리던 한 남자. 그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어린 조카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조선의 제7대 왕 세조였다. 세조가 단종을 죽인 뒤에는 궁궐에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귀신은 바로 억울하게 죽어간 단종의 어머니이자 세조의 형수였던 현도광우였다. 당신은 감히 내 아들을 죽이다니 네 아들을 데려가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세조의 꿈속에 나타난 현도광우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대가로 세조의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했는데 다음 날 화가 난 세조는 현도광우의 무덤을 파헤쳐 평민의 무덤으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그런데 현도광우가 다시 한번 꿈에 나타나 뉘우침없는 세조를 향해 연거푸 침을 뱉었다고 한다. 꿈에서 깬 세조는 그 이후로 종기가 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세조의 큰아들인 의경세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 후로도 세조는 귀신과 문둥병에 시달리며 궁을 옮겨 다녔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그만들 하시게. 늙은 신하에게 내 너무 짓궂었군. 세조는 사이가 안 좋아 매일 다투던 신하들을 굴려줄 요량으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후원에 귀신 분장을 한 사람들을 숨어있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인지 귀신을 두고 놀이를 벌인 것에 대한 원혼의 저주인지 세조는 21일 뒤 세상을 떠났다. 귀신이 두려워서 피해 다녔던 왕들과 달리 귀신을 보고 싶어 했던 왕도 있었다. 연산군의 아버지이자 조선의 제9대 왕으로 문화정책을 펼쳤던 성종. 그는 귀신놀이를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자신의 눈으로 귀신이나 요기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했던 성종은 신하의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궁안의 병사들에게 시켜 그의 집에 아직도 귀신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명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김영산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부리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내 몸에는 귀신이 붙어 있어서 글쎄 가득 채워진 물도 절로 마르게 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어디서 또 거짓말하고 그래. 소문을 들은 성종은 그를 궁으로 데려오라고 명했다. 그 물을 마르게 하라. 네? 네 몸에 붙어있는 귀신이 물을 마르게 할 수 있다 하지 않았느냐? 어서 물을 마르게 하거라. 왕은 그의 앞에 물그릇을 놓고 마르게 하라 지시했으나 김영산이 아무리 그릇을 쳐다봐도 물은 마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결국 감히 과인을 능멸하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의금부에 하옥하라! 예! 귀신을 두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죄로 의금부에 갇히고 말았다. 무소부의 권력을 지닌 조선의 왕들이 살았던 구중궁궐.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힘든 궐에는 수많은 소문을 양산하는 불가사의한 존재들이 종종 등장하곤 했는데 개인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 그들의 존재는 심약한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만들어낸 허상은 아니었을까.